우리는 자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니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며 머뭇거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진짜로 내 삶에 적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나를 사랑하는 건 뭔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의외로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나요? 그걸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해보는 겁니다. 말 그대로 나 자신과 연애를 하듯이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조금 우스꽝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말 효과가 좋아요. 나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존중하며 나만의 특별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사랑의 기술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한 7가지 기술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기술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은 배울수록 익숙해지고 내 것이 되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싶었어요. 이건 딱딱한 자기계발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 웃음과 행복을 더해줄 실질적이고도 현실적인 비법들이죠. 이 기술들을 실천하다 보면 그동안 놓치고 있던 일상의 작은 행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삶이 훨씬 더 즐거워질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기 사랑은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따뜻한 에너지가 가족, 친구,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지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신을 사랑하는 멋진 여정을 떠나볼까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위한 7가지 기술.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자신의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꼽은 이유는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게 놀라운 치유 효과를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데 꽤 능숙합니다. 불편한 감정은 피하고 싶어서 괜찮아, 나 좀 바쁜 거야 하고 넘기거나 그냥 무시해버리곤 하죠. 짜증나는 일이 생기면 그 감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다른 걸로 덮어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정을 억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감정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이고 결국 몸과 마음에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 감정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아침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회사에 늦게 도착하고 상사에게 잔소리를 듣고 커피를 쏟고 기분이 계속 답답합니다. 그날 오후 정말 짜증이 나서 벽을 치고 싶을 만큼 화가 나 있습니다. 이때 그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느껴보기로 합니다. 짜증나네, 정말 너무 열받아 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면서 화난 감정을 그대로 느끼고 그 안에 머물기로 하죠. 처음엔 짜증만 가득한 것 같았던 그 감정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거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화 속에 숨겨진 다른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화 속에 있던 불안함, 외로움 같은 것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순간 그 감정들이 너무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 속에 머물다 보면 어느새 풀리지 않던 매듭이 스르르 풀리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싶은 거지? 이유를 찾으려 노력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울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울고 나면 놀랍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후련해져요. 짜증과 화, 무서움 같은 감정들이 결국 나를 치유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건 우리가 흔히 피하려 했던 불편한 감정들이 사실은 나를 돕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무시할 때 그 감정은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그 감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울고 나면 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고 짜증나던 일들도 더 이상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감정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짜증나거나 화가 날 때 그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그 감정 속에 잠시 머물러 보세요.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나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그 감정의 깊이를 느껴보세요. 감정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경험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이 맑아질 거예요. 감정은 하늘을 떠도는 구름과 같아요. 그 구름을 밀어내려 애쓰지 말고 그냥 바라보며 지나가도록 두세요. 감정이 지나가고 나면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우리는 더 단단해질 겁니다. 두 번째 기술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선택들은 사소해 보이지만 그 선택들이 내 삶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중심에 둘지를 명확히 하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선순위를 정하는 첫걸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가지 선택지의 장점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도시에서 계속 살지 아니면 시골로 이주할지를 고민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럴 때 도시 생활의 장점과 시골 생활의 장점을 각각 적어보는 겁니다. 도시 생활의 장점은 빠르고 편리한 교통, 다양한 문화와 오락, 풍부한 직장 기회, 그리고 활발한 네트워크 형성 같은 것들이 있겠죠? 반면 시골 생활의 장점은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 낮은 스트레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여유로운 시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비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각 선택지의 장점을 나열한 뒤 진짜 중요한 건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우선순위는 어떤 가치를 충족시킬까? 이 질문에 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순위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 최근 있었던 일이 떠오르네요. 회사에서 알바생 면접을 보는데 스펙이 훌륭한 지원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한 지원자에게 왜 정규직이 아니라 알바를 선택하셨나요? 라고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내년에 유학을 가려고 해서요. 지금은 정규직보다는 알바가 더 적합한 선택이에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우선순위가 유학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 지금의 선택을 한 거였죠.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느낀 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원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회적 기준이나 주변의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가치를 기준으로 선택하면 결과에 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이 된다면 각 선택이 내 우선순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우선시하는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더 자신 있게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씩 선택을 해 나가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기술은 나 자신을 연인처럼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과 배려를 아낌없이 쏟으면서 정작 자신에게는 무심하거나 너무 엄격하게 대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을 연인처럼 대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연인을 대할 때 우리는 늘 상대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존중하며 소중히 여깁니다. 이처럼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진심을 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자연스럽게 생기고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어 결국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연인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듯 나 자신에게도 작은 기쁨을 선물해 보세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는 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사소한 노력들이 모여 나를 소중히 여기는 습관을 만들어 갑니다. 연인에게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자신에게도 솔직한 칭찬과 격려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자신감을 북돋워 주세요. 이런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내 안에 자신감을 키우고 나를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연습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연인에게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고 걱정하듯 자신에게도 그런 배려가 필요합니다. 적당히 쉬어가고 내 몸과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 자신을 연인처럼 대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나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주변에 따뜻한 에너지를 전하며 삶의 질도 더 높아집니다. 이제 자신을 연인처럼 대하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오늘부터 나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고 내 마음을 배려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점차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을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주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 기술은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며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상사의 요청, 친구들의 부탁, 가족의 기대까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하다 보면 정작 나 자신은 뒷전이 되고 어느 순간 지치고 힘든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나도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나를 후순위로 미루는 일이 반복될 때가 많죠. 이런 상황이 쌓이면 결국 내가 힘들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을 돌볼 여유도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경계 설정입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란 타인과 나 사이에 건강한 선을 긋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내 에너지와 시간을 보호하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지민 씨는 친구들에게 늘 나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친구의 부탁은 빠짐없이 들어줬어요.
한 번은 친구가 생일 파티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날은 지민 씨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날이었습니다.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친구의 부탁을 외면할 수 없어서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죠. 친구는 즐겁게 파티를 마쳤지만 지민 씨는 더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왜 나만 이런 걸 해야 하지? 지민 씨가 친구의 부탁을 거절했다면 어땠을까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미안해. 라고 말했다면 친구는 충분히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지민 씨는 필요한 휴식을 취하면서 자신을 돌볼 수 있었겠죠. 경계를 설정하는 첫 단계는 나에게 지금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가 휴식이 필요한지, 시간이 더 필요한지, 아니면 단순히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지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스스로 존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상황과 감정을 소중히 여기며 내가 중요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건 분명 소중한 일이지만 나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상대방을 실망시키는 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경계는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다음에 돕게 되면 좋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방식은 상대방에게도 예의를 지키면서 나의 필요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단순히 NO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삶을 주도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 삶의 질이 높아질 뿐 아니라 스스로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하루하루 나만의 경계를 조금씩 설정해 가면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중요한 기술입니다. 나를 돌보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 삶은 점점 더 활기차고 만족스럽게 바뀔 거예요. 오늘부터 나를 위한 경계를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은 더 행복한 나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기술은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실수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곤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고민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현재의 삶을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과거나 미래에 너무 집중하면 정작 현재의 행복을 느낄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중에 내일 회의 준비도 해야 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은 뭐였지?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바쁘다면 그 커피는 단지 음료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커피의 향기를 느끼고 따뜻함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을 온전히 즐긴다면 그 짧은 순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햇살이 피부를 감싸는 느낌, 공기가 얼마나 상쾌한지,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천천히 느껴보세요. 이런 작은 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오직 지금에 존재합니다. 과거를 돌아본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걱정한다고 해서 미래를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에 집중하면 순간의 행복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정말 맛있다고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경험이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먹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요리도 그저 먹는 것으로 끝날 수 있죠. 하지만 한 입 한 입에 집중하면 이건 정말 대단한 맛이야 라고 느끼며 그 경험이 더 풍부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대화하거나 운동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는 일처럼요. 이런 습관은 우리의 경험을 얕게 만들고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만듭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며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는 일상의 작은 즐거움들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출근길에 피어있는 꽃, 퇴근 후 느껴지는 바람의 시원함, 친구와 나눈 유쾌한 대화 같은 일상 속 사소한 즐거움들이 현재의 행복입니다. 이런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누리다 보면 그것들이 쌓여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순간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젠가 이 순간이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이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그때가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바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삶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세요. 지금을 온전히 즐기는 사람은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하루도 현재에 집중하며 작은 행복을 느껴보세요. 한 걸음 더 나아간 자신을 만나게 될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가장 특별한 시간입니다. 여섯 번째 기술은 나의 욕구에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크고 작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욕구는 삶에 동기를 부여하고 활력을 주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욕구는 우리를 행복하게도 때로는 고통스럽게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아지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걸 먹으면 안 돼 라며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이 음식을 먹어야만 행복할 수 있어 라며 집착하면 그 욕구가 오히려 불편함과 불안을 가져오게 됩니다. 욕구를 부정하거나 억누르면 그 감정은 더 강하게 떠오르며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는 인간에게 자연스럽고 건강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아야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사랑을 받지 못했을 때 깊은 실망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욕구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와 다루는 방식이 중요한 것이죠. 욕구를 충족시킬 때는 건강한 균형도 중요합니다. 음식을 먹고 싶을 때 욕구를 인정하고 이 음식을 먹고 싶다. 하지만 과식하지 않도록 조절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면 욕구를 충족하면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욕구를 완전히 억누르거나 반대로 무작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루는 것이 핵심입니다.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이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적절히 다룰 때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욕구에 솔직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나 자신에게 진실된 삶을 사는 첫 걸음입니다. 일곱 번째 기술은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곤 합니다. 이 영화 재밌어 라는 친구의 추천에 끌려 극장에 가고 이건 요즘 대세라는 동료의 말에 따라 패션 아이템을 사기도 하죠. 심지어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려고 애쓰기도 해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어느새 내 마음은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하며 길을 잃고 방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중심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럼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죠. 일이나 인간 관계에서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해 보세요. 그럴 때 아무리 주변에서 이게 최고야 라고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중심을 잡은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듣되 그 의견에 춤추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를 걸거나 조언을 해도 그것을 내 가치에 맞게 소화하고 내 방식대로 선택할 수 있어요. 마치 뿌리가 깊게 내린 나무처럼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거죠. 내 중심이 확립되면 외부에서 오는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외부를 바꾸려고 해요. 더 나은 직장, 더 좋은 인간관계, 더 많은 성과. 그런데 그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까요? 외부를 변화시키기보다는 내면의 중심을 잡는 게 진정한 변화의 비결이죠. 내가 내 감정과 생각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춰 선택을 할 때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변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외부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어요. 잠시 멈추고 내 감정이나 생각을 살펴보세요. 그럴 때 내 중심을 다시 세우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더 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 느끼기, 삶의 우선순위 정하기, 나 자신을 연인처럼 대하기, 나를 지키는 경계 설정하기,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기, 나의 욕구에 솔직해지기, 그리고 중심을 나 자신에게 두기. 이 7가지 기술은 단순히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천 없이는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싶은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기술들을 일상 속에서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꾸준한 실천을 통해 작은 변화가 쌓여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언젠가 우리 삶에 큰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지금부터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자신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가장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